사람과 반려동물이 발맞춰 걸어가는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곳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펫케어 라이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전주에는 산책 명소들이 참 많죠. 전주 천변, 덕진공원, 그리고 한옥마을 인근까지. 날씨가 좋으면 이 강아지들과 산책 나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즐겁게 걷다가도 문득 이런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꼬리 살랑거리면서 가만히 있는데 저 멀리서 걸어오는 분이 갑자기 멈칫하면서 길을 빙 돌아가거나 슬쩍 눈치를 줄 때 말이죠. 줄 좀 짧게 잡아주세요. 어머, 강아지 너무 무서워요. 이런 소리를 직접 들으면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요. 그 서운함보다는 서로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곽규만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원장 곽규만입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려인들에게 어떻게 좀 따뜻하게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안부 인사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딱히 생각해 본 거는 없는데요. 근데 무슨 얘기하면 병원에 왔을 때 가장 많이 안심하시던가요? 아, 대표원장입니다라고 하면 아. 안심을 하는 거죠.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펫케어 라이프. 오늘도 정확한 정보 그리고 따뜻한 우리 반려견과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주제가 이제 매너인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하긴 했어요. 네네, 그런데 맞습니다. 워낙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오늘 복습도 하고 강조도 좀 할 겸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거든요. 걱정 마세요. 우리 애는 안 물어요. 이거 있잖아요. 근데 수의사로서 이 말을 들으실 때 어떤 것이 먼저 생각나세요? 일단은 그 말 자체를 저는 그닥 신뢰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신뢰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네. 일단은 100%안 문다. 네. 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게 사실 평상시에는 잘 안 문다로 봐야지 우리 아이가 100%안 문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느끼는 것과 그 인제 타인이 느끼는 거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작의 출발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아이가 절대 안 문다라는 거보다는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내가 먼저 배려해야 된다라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절대 물지 않는다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 아무리 순한 강아지도요. 자신이 뭔가 위험을 느끼면은 확 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평상시에 안 물던 아이들도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아이들도 한 번도 안 물었던 아이가 막상 자신이 몸이 아프고 네. 저희가 어디가 아픈지 청진을 하든지 아니면 촉진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아픔을 느끼게 되면 본능적으로 어. 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 않던 네. 강아지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리신 경우도 있나요? 많이 물려봤죠. 많이 물리긴 어. 하는데 인제 제가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잘 피합니다, 제가. 대표 원장이시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물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보호자분 스스로도 '우리 아이는 절대 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버려 주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래야겠네요. 네. 어느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아이가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아이도 다칠 수 있고 상대방도 다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보호자분 스스로도 '아 우리 아이는 절대 물지 않는다.'라는 것보다 '내가 먼저 음. 조심해야지.'라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네.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 강아지와 나는 벌써 8년 이상 살았지만 타인은 우리 강아지를 지금 처음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당연히 경계심과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맞아요. 저는 네. 저희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네. 건데 상대방은 정말 작은 강아지다 하더라도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상당히 많이 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강아지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강아지가 내 옆으로 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네네. 거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네. 서로 해 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소형견이라도 충분히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어려워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좀 가지고 다가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다 공감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니지만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을 내가 해 줘야 또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강아지가 안 물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사실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그냥 리드줄을 짧게 잡으시는 게 상대방은 훨씬 더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탈 때도 말이죠. 확실히 강아지가 그 주인의 뒤에 있다든지 안고 있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놓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워낙 강아지에 대한 뭐 이렇게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는 사실은 강아지를 안아 주시는 게 기본 네. 에티켓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고 사실 인제 리드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회 때문에 최근에 런던에 다녀오게 됐어요. 근데 네네. 런던에 이렇게 사실 눈이 많이 안 온다고 하는데 제가 간 날 눈이 정말 한방눈이 펑펑펑펑 내렸어요. 그래서 그리니치 공원에 갔는데 이 동네 강아지들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강아지가 그 소형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중형견, 네. 대형견들까지 정말 수십 마리가 강아지에서 뛰어노는 거를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같이 간 분한테 "아니 런던에서는 리드줄이 좀 법제화되어 있지 않느냐. 리드줄 없이 네. 저렇게 많은 강아지들이 이 공원에서 뛰어노는데 괜찮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런던 같은 경우에는 리드줄이 이렇게 법률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리드줄을 착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보다 내 강아지가 내가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가 훨씬 더 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리드줄이 없는 강아지들은 100%좀 컨트롤이 되는 강아지다."라는 네.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이에서도 굉장히 크고 작은 싸움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리드줄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자체를 위해서도 워낙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강아지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요즘에는 요즘에 오토바이들도 인도로 상당히 좀 많이 다니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드줄을 가급적이면 짧게 1 미터 이내로 잡아 주시고 항상 '리드줄은 생명줄이다.'라는 거를 명심을 해 네. 주시고 항상, 항상 '잠깐이면 어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리드줄을 항상 해 주시는 게 원칙이다라고 네. 보여주시면 될 것 우리 같습니다. 자동차 타면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안전띠라고 알고 안전띠부터 매듯이 강아지의 생명줄도 리드줄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펫케어 라이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호자의 매너에 대해서 곽규만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공공 예절의 기초 중의 기초, 이제 목줄하고 또 하나 배변 처리잖아요. 근데 이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갈등의 중심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인지 다 알면서도 왜 이러는 걸까요? 배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그런 인식도 많이 있으셔서 대부분 저희가 배변 봉투 들고 산책을 많이 나가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배변을 안 치우는 분들은 극소수,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네. 같은데 네. 저희가 산책을 하면서 항상 아이들을 보고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책을 할 때 리드줄을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자유롭게 아이들이 좀 뛰어노는 환경에 있어서 나는 잠깐 핸드폰을 봤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실수를 했다. 네. '이런 경우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요즘 전주 시내에도 곳곳에 배변 봉투 같은 것도 많이 음. 배치가 되어 있고 네. 사실은 같은 애견인 사이에서 깜빡 저희가 배변 봉투를 놓고 왔으면 충분히 빌릴 수도 있는 네. 저 상황이고 한번 해서 빌린 적 네.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배변 봉투 좀 네. 빌려 달라 하면 네. 흔쾌히들 많이들 맞아요. 빌려 주시고 주머니에 분명히 하시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기다렸더니 지나가시길래 그냥 흔쾌히 네. 내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배변 봉투를 치우는 거는 너무나 기초적인 거여서 더 말씀드릴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배변 봉투가 좀 중요한 이유가 배변으로
통해서 좀 감염되는 좀 아. 전염성 감염 질환들이 좀 네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단지 '배변이다. 그것 때문에 불쾌하다.' 이게 아니라 사실 배변을 통해서 뭐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음. 감염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서로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청 뒤처리를 해 주시는 게 네. '매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그 매너 때문에 이제 뭐 노폐존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인제 매너가 무너져 버려서 그런 것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두가 이런 매너를 잘 지켜 줬을 때 노폐존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네. 정말 진정으로 사람과 강아지가 반려 생활을 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됩니다. 네.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런 어떤 산책길에서의 마찰 때문에 상담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많이 있죠. 아이들끼리 보통 이제 리드줄을 한 분이 안 하게 되는 경우에 아. 아이들이 순식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맞아요. 물림 돼요. 사고도 물림 사고가 나고요. 많이 나게 되는데 네. 쉽게 인제 교상이에요. 교상인데 네네. 교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겉보기에는 크게 상처가 많이 안 나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대부분 저희가 물 때 송곳니로 이렇게 물다 보니까 네. 송곳니 자국만 좀 겉보기에는 정말 구멍 하나만 뚫려 있는데 저희가 보통 교상이라고 하면 아이가 이렇게 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물고 흔듭니다. 그러기 아. 때문에 겉에 피부 쪽에는 송곳니 자국만 남아 있는데 네네. 그 안쪽으로 근육이나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상당히 아. 많이 있어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교상 같은 경우로 인해서 뭐 생명을 잃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교상 사고가 많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리드줄을 꼭 음. 생명줄이다 생각을 하고 네. 상호 간에 잘 착용을 해 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네.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자가 '공격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강아지 태도도 돌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그 보호자의 목소리나 뭐 태도, 행동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인제 같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강아지가 우리 강아지는 절대 그런 공격성이 없는데 다른 강아지가 먼저 공격 성향을 네. 띈다라고 하면 저희 강아지도 당연히 보호 주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어 것들이 발동을 하면서 보통 교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항상 단호하게 뭔가 우리 아이가 평상시와 좀 다른 것 같다. 다른 강아지를 보고 좀 흥분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되면 단호한 목소리로 리드줄을 더 짧게 네. 잡고 "하지 마, 하지 마." 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음. 필요할 것 음.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강아지 보면 막 짖고 막 흥분하는 그런 강아지는 아예 그냥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꽤 봤어요, 저. 일단은 예. 강아지들끼리 서로 뭔가 경계심을 가지는 상태로 응시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실은 멀리서 봤을 때 한 분이 삥 돌아가 네. 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아 그럼 좋을 그분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 거네요. 잘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굳이 그렇게 불필요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산책하러 나왔는데 조금 더 돌아가는 거 네.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에는 미리 사고를 예방 차원에서 삥 음. 돌아가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워낙 대형견을 키우는 한 분은 아예 "사람이 뜸한 시간에만 산책을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보이는 게 너무 위협적이다 보니까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닌데 다들 너무 무서워하는 그런 외모다 보니까 그냥 "사람 없는 뜸한 시간에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아 거라고 진짜 보시면 매너 있는 네 분이네요. 매너남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속상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분 아 네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강아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 없이 네. 산책을 여유롭게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강아지들도 워낙 성격이 다양하다 보니까 강아지를 유난히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 되게 와서 이렇게 막 냄새 맡고 막 인사하고 이런 거를 막 좀 싫어하는 겁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어 그런 강아지도 꽤 있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네. 요즘에 보면 아이 성향이 있고 이 네 성향이 있듯이 맞아요. 강아지들도 아이 성향의 어. 강아지들은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은데.'라는 네. 성향에 있는 강아지들은 오히려 뭐 애견 카페를 간다든지 산책을 네. 너무 자주 해서 다른 아이들을 만난다거나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일단 우리 아이의 강아지 성향을 좀 유심히 보고 음. 우리 아이들은 정말 강아지랑 노는 걸 좋아해.'라고 하면 규칙적으로 산책도 해 주시고 뭐 요즘엔 유치원 같은 데도 많이 네 있으니까 유치원도 좀 맞아요. 보내 주시고 하면 정서적으로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아지가 흥분하지 않도록 또 어떤 시간대랄지 강아지의 성향도 파악해서 그렇게 또 산책하는데 시간을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공공예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 사이 뭐 눈치 보자 이런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내 강아지를 지키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비반려인과 함께 쓰는 공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만 꼽아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는 권리를 인정을 하는 게 가장 아. 우선일 것 같습니다. 모든 네네. 사람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는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강아지를 불편해하거나 무섭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고 다가가기 전에 먼저 "가도 될까요? 저희 아이 음. 제가 잘 관리할게요." 먼저 물어보고 상대방의 음. 동의를 충분히 구한 상태에서 네 한 발 더 네. 다가가 주시는 게 아. 저희가 비반려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본 예절이 되지 예.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우리 애가 인사하고 싶대요." 이러면서 막 다가가는 게 아니고 "인사해도 될까요?"라고 네 그쪽 맞습니다. 강아지의 성향이 어떤지 네 모르니까 맞습니다. 예 이렇게 그렇게 한번 확인하고 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을 먼저 인정해 주고 알아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 좋은 보호자 뭘까요? 사실은 상대방을 먼저 배려를 하고 네네.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자기가 행동하느냐를 보여주는 거 스스로. 음. 먼저 "나는 우리 개가 물지 않아요." 보다 먼저 보여주고 물어보고 동의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 주시고 배변 봉투도 잘 치워 주시고 네. 먼저 상대방을 먼저 보호해 주는 보호자가 진정으로 착한 보호자가 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우리 강아지와 나보다 상대방, 타인을 먼저 생각할 '아 그 사람 입장에서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하고 먼저 배려하는 그 자세가 가장 좋은 보호자다. 네. 산책을 예.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먼저 읽고 네. 그리고 먼저 자기가 거리를 두고 줄을 짧게 잡고 네.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좋은 보호자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저 아주 예쁜 아이를 봤어요. 한 8 살이나 됐을까요? 여자아이가 살짝 다가오더니 "만져봐도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보통 아이들은 그냥 와서 예쁘면 "예쁘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 만지잖아요. 근데 그 네네. 아이는 이렇게 한 1 미터 정도 떨어져서 "예쁜 강아지 만져봐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잘 배웠구나.' 이런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우리 아이가 떼 안 물다가 오히려 아이들이 갑자기 그러니까요. 다가가면 입질을 하는 네.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보호자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근데 우리 아이는 안 물었는데 지금까지 안 물었는데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가더라도 조심스럽게 네. 거리를 더 가면서 점차 거리를 줄여 나가면서 냄새를 먼저 맡게 하고 그러면서 쓰다듬어 주는 게 좋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강아지들이 그 뭐 서열도 안다 그러지만 어른과 어린아이를 구분할 수 있어서 어린아이를 약간 좀 깔보는 경향도 좀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어른보다는 네. 아이들을 좀 만만하게 보는 네.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좀 교육도 많이 되고 애견 네. 카페도 많이 생기면서 예전보다는 그렇게 강아지 물림 사고가 좀 줄어든 거는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강아지 없이 제가 혼자 산책하다가 예쁜 강아지를 만나면 만져보고 싶은데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습니까? 사실은 저는 "다가가지 않는 게 가장 아. 좋다."라고 그냥 말씀을 멀리서 드립니다. '예쁘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은 네. 방법인가요? 근데 사실은 이제 견주 입장에서도 네. 그게 인제 먼저 충분한 의사를 물어봐야 되겠지만 네. "아 만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좀 껄끄럽거든요. 곤란하죠. 예. 네. 그러다가 혹시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게 되면 네. 책임 소재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또 서로 언성이 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귀여운 강아지인 거는 알겠지만 멀리서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음. 너무 강아지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강아지 데리고 가지 않는 애견 카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 네. 가셔 가지고 좀 아. 강아지들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진짜 이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네요. 뭐 비반려인이든 반려인이든 간에 다른 예쁜 강아지를 만지고 싶은 뭐 욕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게 아 예. 그렇죠. 눈으로 지켜보면서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는 게 가장 견주와 반려견에게는 좋은 또 매너다 이렇게 볼 수 아 저는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막 어린아이들은 막 특히 힘 조절이 안 돼 가지고 막 만지고 막 이러잖아요. 예. 맞아요. 특히 막 싫어하는 꼬리도 만지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꼬리를 잡고 막 들기도 하고 예예예예. 그러면서 물림 사고가 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강아지가 충분히 이뻐해 주는 거는 괜찮은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 난 이뻐해 주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강아지 입장은 또 그것 자체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네. 있거든요. 공격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그럴 수 있겠어요. 있어요. 네. 특히 뭐 덩치가 작은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정말 물 수도 음.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음. 좋으실 것 그럼 같습니다. 산책할 때도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함부로 다가가거나 만지지 마라라고 충분히 좀 교육을 자꾸 시켜주는 게 그럼요. 중요하겠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려인들이 비반려인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비반려인들도 반려인을 배려 서로 그럼요. 상호 간에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진정한 예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매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유럽은 이제 지금도 전주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배변 봉투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 문화에서 이게 조금 뒷받침이 환경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6-7년 전쯤에 전주시에서 그 천변 쪽에 배변 봉투를 실질적으로 좀 비치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비치를 했던 적이 있고 지금은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인제 몇몇 분들이 배치를 한 거를 모두 아. 가져가셨다. 그래서 이게 더 유지되기가 힘들었다라는 네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네. 사실 저희가 깜빡하고 놓고 오는 경우도 있고 주위에서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그럼요. 충분히 있을 수 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사실 쪼금만 더 배려하고 좀 그렇다고 하면 배변 봉투가 정말 산책 음. 많이 하는 공원들에 네. 배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른 나라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했던 게 지금 정말 부러웠던 게 배변 봉투와 함께 이렇게 삽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예. 네네네. 그것까지 같이 곳곳에 있어서 참 '아 이건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많이 말씀을 맞아요. 그런 하시더군요. 것들도 아직 우리 정착이 좀 문화가 안 됐죠. 정착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민원도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제가 어떤 민원이 들었거든요. 많이 예를 들면 들어올까요? 강아지들이 많이 가는 공원에서는 좀 민원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에 또 많이 정착을 네. 하시고 네. 근데 사실 강아지 공원이라고 지정된 공원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런 것들을 서로 좀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다 보면 쪼금 더 음. '문화가 좀 개선되지 네. 그렇죠. 않을까.'라고 또 생각합니다. 강아지 공원을 운영을 하려면 시간도 잘 지키고 그 청결 문제 이런 것들을 또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민원도 많이 줄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문제가 리드주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네. 되어져요. 리드주를 하지 네.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막 돌아다니다가 배변을 하고 그걸 못 치우는 거고 막 네. 돌아다니다가 물림 사고가 나타나는 거고 짖음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비반려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만약 정말 리드줄만 다 잘하고 있는다라고 하면 뭐 배변 문제나 이런 것들 많이 네. 해결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리드주를 하려면 우리가 하네스는 인제 기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네스 이제 고민 많이 합니다. 뭐 이거 종류도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안전하고 또 반려견한테는 편할까요? 제가 뭐 제품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형태나 이런 것들로. 네. 최대한 네 우리 아이가 어떤 질환이 있는지에 따라 좀 아 다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질환하고도 연관이 예를 되는군요. 들면 뭐 기관지가 안 좋다거나 뭐 네. 이런 경우에는 절대 목줄을 하면 안 되겠죠. 가슴 네네네. 하네스를 해야 네. 되는데 네. 가슴 하네스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예를 들면 뭐 췌장이 많이 안 좋아서 복부 통증이 많이 아. 심하다든지 이런 네네네. 경우에는 하네스 자체로도 굉장히 좀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물론 아플 때 산책하는 거는 조금 네. 무리라고 생각이 네. 되어지지만 뭐 '어떤 하네스가 좋다.'라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하네스가 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네스 하실 때 좀 가장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게 있는데 급격한 방향 전환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음. 하네스를 했다라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급격한 방향 전환 같은 경우는 디스크 같은 걸 유발할 수 있어서 아 하네스를 네. 했다 하더라도 급격한 방향 전환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려인 입장에서는 미리 내가 앞을 보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걸 좀 이렇게 유도를 미리미리 좀 해 주는 게 좋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아니 근데 보면은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그 뒤로는 그걸 안 하는데 휴대전화 보면서 이렇게 산책시키는 거 그거 진짜 위험한 행동이더라고요. 많이 위험하죠. 어떤 돌발 상황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네. 때문에 전혀 항상 대처가 안 맞습니다. 되니까요. 항상 전방 주시하고 어떤 위험 상황이 있는지 발생을 할지 아니면 위험 상황이 올지 아니면 먼 쪽에서 아이나 강아지들이 오는지를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위험 상황을 계속 회피해 나가고 안전하게 산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호자들의 노력 그리고 또 비반려인의 어떤 좀 배려해 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함께 왜냐면 결국 우리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니까요. 서로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조금 더 배려해 주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내가 관리하고 책임진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네,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 책임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을 조심하면 조금 더 왜냐면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고 상 속상해서 울었다 이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일단은 강아지가 아픈 경우에 가장 많이 속상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예. 그러고 아이가 갑자기 뭐 보호자를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네네. 경우도 많이 속상해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아지 반려생활이라고 하는 건 공존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렸을 때 사회화도 잘 시켜 주셔야 되시고 뭔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했을 때 따끔하게 혼내 주시는 거. 그리고 뭔가 칭찬받은 행동을 했을 때 충분히 칭찬을 해 주고 보상을 해 주는 거. 네. 요것만 잘 구분을 해 주셔도 크게 상처를 받거나 속상한 일이 음. 많이 적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잘 못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네. 혼내는 걸 잘 못하세요. 마음이 너무 칭찬은 잘해 약해져요. 주시는데 네. 혼내는 걸 잘 못하세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이 안 네. 된다거나 그러면서 아. 상처를 많이 받는데 네. 따끔하게 혼낼 때는 정말 따끔하게 혼내 주셔야 되는 음. 거고 강아지도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음. 보호자분이 화가 났고 그로 인해서 네. '내가 혼나는 거다.'라는 걸 충분하게 알아차릴 수 있을 아. 정도로 혼을 내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진짜 우리 딸아이들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어쩜 그렇게 강아지한테는 부드럽게 "아이고 예뻐라."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맨날 소리만 지른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네가 얘처럼 귀여워 봐. 예쁜 짓을 하든가." 막 제가 막 그러는데 이상하게 정말 마음이 약해져서요.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맞아요. 막 네.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체벌이 그럼요. 아니라 네. 그냥 혼자 단호한 말투를 해 주시고 15분 정도만 혼자 놔 두셔도 충분히 '내가 혼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강아지들이. 원장님 그러면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한두 줄로 오늘 이 시간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나 단어, 문장 네. 있다면 네. 뭘까요? 리드줄은 생명줄이다. 아. 안전 뛰는 생명띠, 리드줄도 생명줄. 네, 맞습니다. 좋은 표 오늘 하나 네. 나왔는데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올리모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님 곽규만 원장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반려견과 함께 산다는 건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조금만 먼저 살피고 조금만 먼저 양보하면 강아지도 보호자도 조금은 덜 상처받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을 기약하죠.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를 통해서 함께한 펫케어 라이프였고요. 저는 진행의 이지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행복한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산책하세요. 고맙습니다.